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초반에는 빠지다가 마지막에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S&P는 이미 과거에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서 긴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예상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나스닥도 하락 추세선으로 들어오면서 급락을 볼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락 추세선 위로 복귀하면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나스닥이 하락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저도 보면서 이거 심각해지나 했는데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게 장을 마감해 주었습니다.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치이고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에 치이고 바람잘 날 없는 한 주입니다. 미국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는 둔화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덜 나왔는데요. 예상이 8.9였는데 8.8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밋밋하게 지나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낮게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 하락으로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대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유가 하락, 유가는 하락했는데 저희가 직접 주유소 가면 전혀 가격이 내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고요. 요즘은 유가도 조작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사 유가가 내렸다 해도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조금의 유가 하락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인건비는 통계로 보는 것보다 더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면접 본 친구들이 먼저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요. 트럭 기사들은 돈을 더 줘야 하고요. 그리고 원자재 하락으로도 물건값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이 운송비에 가서 붙었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에 임금 상승이 너무 커서 이쪽으로부터 가격이 붙습니다. 하지만 크게 높게 못 나온 부분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 소비가 줄어드니 업체에서 조금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가는 부분이 영향을 준 부분입니다. 공장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은 저가 매수자도 있었지만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0.75%포인트는 고려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등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연준이 말한 대로 연착륙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연준이 너무 늦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데 다 두들겨 맞고 금리 인상을 하니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도 나오게 된 부분인데요. 물가가 잡히면 할 수 없이 인상을 할 수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전 금리 인상할 때처럼 자이언트 스텝 쭉 깔아놓고 0.5%포인트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도 0.75는 고려 중이지 않다라고 했고요. 근데 아예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았는데 요즘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괜히 0.75도 한번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여튼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75도 큰 부분이지만 0.5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인상하고 증시가 많이 무너졌는데 이런 증시 상황에서 0.75%포인트를 인상한다? 증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좋은 경기 기반이 아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도 끝나야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잡힐 텐데 푸틴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푸틴이 질 것 같으면 핵무기 쏠 수 있다고 나오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는 빅스텝은 예약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위험자산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증시도 계속 하락할 거란 투자자도 많아질 거라서 주식판을 떠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 신청은 회사를 6개월 이상을 다니고 해고당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죠. 한동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았고 끝났기 때문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잡히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임금 상승이 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회고된 것으로 하자고 하고 임금을 조금 낮게 해서 현금으로 주고 신규 실업 청구를 하라고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돈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조금 주고 직원은 양쪽으로 돈을 다 받으니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연준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과 임금 상승이 안 좋은 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테슬라는 우선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리쯤에서 반등을 주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우선 수익이실 텐데요. 이곳이 저점이면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멘탈을 잡고 가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을 타야 했거나 물량을 모으시려고 매수하셨다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좋은 자리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멘탈선의 18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깨고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135불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5불 자리가 단기 반등 자리고요. 만약 평단이 260 위에 있으신 분들은 155에서는 물을 타는 자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 평단이 220 부근이시다 하시면 135불쯤에 물을 소량 타시면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불 자리는 주가를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 자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5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 실적 발표를 보고 매수하실지 발표 전에 매수하실지 잘 판단하셔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QLD입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이제부터는 레버리지는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중요 멘탈 자리를 다 깼기 때문에 QLD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50불이었죠. 며칠 안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딥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 컨펌은 아니지만 매수 시기로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 32불 부근, 30불 부근까지 하락할 조짐이 보이면 그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라 투자자들이 주식을 들고 주말을 지낼 수 있겠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요즘 불안하니까 금요일에는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요. 지금은 저점 매수세가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만약 여기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나스닥 차트에서는 급락 차트,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에는 추가적으로 자신감 있는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 있어서 내일은 상승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승 마감을 하게 된다면 저점 매수세가 홀드를 하고 주말을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하락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시간 안에 물가가 잡히거나 증시 반등이 크게 일어나서 불장이 나오기는 힘들 수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참고 기다리면 좋은 기회, 좋은 날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하시면서 천천히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줄 여러분들과 같이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